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즘 장이 너무 많이 흔들어 가지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뭐 어떻게 찍지를 말까 생각을 하다가 그래도 어, 내 영상을 기다리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래도 찍자 싶어서 찍습니다. 어, 내가 그 예상했던 거하고 뭐 조금 뭐 다르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고 뭐 비슷하게 끝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내가 이런 추세를 끊고 이 안에서 움직일 거라 그랬죠. 뭐 종가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목요일 날 종가는 여기서 끝이 났고 그렇게 본다면은 뭐 위쪽은 거의 뭐 맞는데 아래쪽은 더 빠졌지요. 그래서 이런 추세를 이탈하면은 이거 밑으로 빠지겠구나 판단하는 정도 실력은 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된다고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같은 경우 하방으로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판단을 하는 게 맞고, 이 저점을 갖다가 코스피는 못 뚫었고 코스피 200은 살짝 뚫었습니다. 그리고 선물 같은 경우도 이 선물이 안 나오나, 선물 같은 경우도 뚫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뚫렸구나 생각을 했는데 결국 코스피가 안 뚫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면은 이 저점, 뭐 선물로 보나 코스피 200으로나 이 저점입니다. 이 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좀 상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기서 바닥을 찍고 올랐다가 이런 삼각 패턴 수렴의 조정을 통해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여기서 뭐 이런 마무리를 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격 과대가 발생했고, 그리고 올라가는데 2700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 2800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외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올라간 거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많이 내렸고 많이 급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정이 아닐까 뭐 생각합니다. 조정이 하루 이틀 더 오를 수도 있고 뭐 오를 수도 있고 한데 여기서 올랐다가 조정받고 재차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지금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저점이 깨지면은 내가 틀린 거니까 얼마 안 남았지요. 그러니까 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요 저점만 깨지더라도 코스피에서 내가 하방으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서 내려오는 하방이 끝이 났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아직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하방, 그러니까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 있죠. 작년 여름부터 내려오고 있는, 여기서 내려온 이 하락이 하나의 단락이 끝이 났고, 그 다음에 연결파동 X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하락파동이 나왔는데 이 하락파동이 끝이 아니다. 굳이 따진다면 A, B, C, D가 진행 중이다. D에 뭐 A, B, C가 진행 중이지 않을까 하고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서 D파가 이렇게 올랐고, 그리고 이런 수렴 형태를 통해서 반등 B파, 그 하락, 반등 A파, 하락 B파, 그 다음에 반등 C파가 나오는데, 이 C파가 미달로 끝이 날 수가 있고 이 고점을 뚫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하고 나 지금 차트로 판단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외국 차트를 보게 되면은, 자, 다우 같은 경우는 어제 0.69 빠졌지요. 그래서 이게 2월 24일 저점에서 반등을 하고 내렸다가 재차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이 저점이 뚫리면은 하락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나스닥을 보게 되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급락했다가 급등을 했지요. 급등을 하고 조정받고
지금 올랐다 내렸다 흔드는 중인데 이 저점이 깨지는가 안 깨지는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S&P 500도 마찬가지겠죠. 이게 깨지면은 더 밑으로 봐야 된다 하는 게 뭐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미니 S&P 500이나 뭐 나스닥 100이나 봐도 뚫으려 그러면 뚫기 직전인데 이게 과연 뚫을 것이냐 아니면은 반등이 올라갈 것이냐 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냥 봐서는 뚫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나는 위로 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상해 같은 경우 여기 바닥을 치고 내려왔는데 이제 반등을 조금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푸틴이 핵을 만지작거리고 있다는데 핵을 쓸지 안 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 한 통속이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요즘 좀 듭니다. 푸틴도 뭐 글로벌 세력과 뭔가 뒷구멍으로 야로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이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가장 큰 이득을 봤습니다. 가장 큰 이득. 뭘로 이득을 받냐? 에너지 수출로 가장 큰 이득을 받겠지요. 일단 에너지 가격이 높아졌으니까 수출, 동일한 수출을 한다면은 이익이 극대화됐을 거고, 뭐 극대화보다는 훨씬 많이 됐을 거고, 거다가 판매량이 가스가 세계 1위로 올랐었지요. 뭐 카타르가 1위인가 그랬는데 카타르를 제끼고 세계 1위로 올랐었습니다. 게다가 유럽 쪽에 공급 계약을 장기적으로 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졌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근처에 있는 국가들이 과거에는 미군들 들어오면 싫어했습니다. 뭐 나가라 쪽이었는데 이제는 들어와 달라고 사정할 정도, 돈까지 주가면서 좀 들어와 주십시오 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지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군수 산업이 날개를 달았지요. 날개를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 전시 상태가 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이 아주 유리합니다. 그래서 유럽 쪽으로 공급되는 그 원유의 또는 가스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에서 공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그래가 잘 알도 못하는 뭐 노드스트림 1, 노드스트림 2, 노드스트림 1은 계속 하고 있었고 노드스트림 2를 갖다가 작년 연말쯤에 완공을 했는데 독일로부터 승인을 못 받아가지고 아직 그걸로 가스가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가스가 못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생산하는데 어디로 가냐? 러시아한테도 뭔가를 던져주겠죠. 던져주는 거는 영토 전쟁인 척 하면서 결국은 에너지 전쟁이죠. 에너지 전쟁일 가능성이 높아. 겉으로는 영토 전쟁, 진짜는 에너지 전쟁. 그러면 푸틴 입지가 그대로 있을 거냐, 커질 거냐, 좁아질 거냐, 셋 중에서 커질 가능성은 적고, 어쨌거나 그대로거나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푸틴이 한 50이 채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2년 차니까 뭐 69세라고 하니까 아마 만으로 69세겠죠. 그래서 산전수전 당했건 베테랑 대통령에다가 러시아에 게다가 CIA 출신이니까 CIA가 아니고 그 KGB 출신이니까 정보력도 상당하죠. 정보 판단도 상당합니다. 근데 이런 악수를 둔 게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그래서 모종의 뒷거래가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뉴스에는 그냥 뭐 사태만 쭉 얘기하고 뭐 저쩌고 하는데 나는 이게 다 기획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낮춰놓은 원유 가격, 가스 가격을 갖다가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미국의 가스 공사를 중단하고 뭐를 잠그가면서 가스값이 거의 한 3배 올랐죠. 원유값이 한 3배 이래 올랐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 유럽 쪽에 분쟁을 일으키니까 유럽이 굉장히 이제 에너지 안보에 불안을 느끼게 되지요. 그래서 안정적인 공급을 원하게 되었지요. 그러면은 지금 넘쳐나는 미국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볼 수 있고 러시아는
이 유럽 쪽의 판매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건데, 그러면은 러시아는 손해만 볼 거냐? 글쎄요, 중국 쪽으로 조금 돌려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모종의 뭐 뒷거래가 있는지 없는지는 뭐 지나보면 알겠지요. 뭐 한 1, 2년 안에 뭐 결정이 날 겁니다. 어쨌거나 전쟁이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한두 달 안에 끝이 날 가능성은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나름대로 어, 반발을 좀 강하게 하고 있지요. 반발을 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키예프 수도를 갖다가 금방 함락할 줄 알았는데 함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을 비롯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척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 움직이고 있지요. 우크라이나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무기는 공급을 해주는데 병력은 넣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그동안에 트럼프 때 5년 동안 전쟁이 거의 없었죠. 새로 일으킨 전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기 재고가 5년 동안 쌓여 있었던 거죠. 그걸 갖다가 이번 우크라이나전에서 상당히 털지 않을까. 또 그 근처 국가들에게 수출하면서 다 털어내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의 산업은 엄청나게 화랑이 될 것 같아. 그러면 우리가 윤석열이가 당선이 됐습니다.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많았는데 이재명이 똥볼을 하도 많이 차가지고 결국 윤석열이 당선이 됐지요. 대통령으로. 따라서 윤석열이는 뭐 정책을 읽어보니까 대통령 당선된 날 책자를 쭉 읽어봤는데 특별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허경영은 당선되면 1억 주겠다, 결혼하면 3억 주겠다, 뭐 애 놓으면 5천 주겠다,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허경영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결국 허경영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별로 없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노출도 안 시켜주고 바라는 국가도 없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보다는 윤석열이 되기를 바라는 국가나 국민이 많았던 것 같아. 그래서 뭐 0몇 프로 차이로 이겼다. 근데 웃기는 거는 이재명이 0몇 프로 차이인데 또 그 지지자들이 뭐 이상하다, 부정선거다, 다시 개표하자, 재개표하자 이런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굳어지는 것 같고 어쨌거나 윤석열이가 정책은 아무것도 없는데 딱 하나는 친미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는 문재인이가 친중을 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중국에 상당 부분 돈을 퍼주면서 미국에 돈을 더 많이 퍼줬지요. 그러니까 아주 내가 볼 때는 매국적인 친미를 했습니다. 매국적인 친미.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제 군수 물자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아마 역대 가장 많이 사들인 대통령에 속할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비싼 가격으로. 아주 나쁜 놈이죠. 매국이죠. 거다가 가스를 갖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샀지요. 미국 가스를. 뭐 그거는 뭐 매국이라 할 수 없는데 단가를 날 수가 없으니까. 어쨌거나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을 퍼준 대통령이 문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친미를 했죠. 친미. 친중을 하는 척 하면서 친미를 했는데 중국에 돈 퍼주고 미국에 돈 퍼주고 아주 매국적인 놈이죠. 이 나쁜 놈입니다. 나 볼 때는 우리나라 대통령 역사상 가장 나쁜 놈이 문재인이 아닐까 싶은데 또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지도 있을 수도 있죠.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뭐 판단은 세월이 지나면은 또 우리가 모르는 개인적으로 알 수가 없는 뭐 그런 게 드러날 수 있을 겁니다. 자, 어쨌거나 윤석열이가 되었고 가장 불안한 게 그 통화 사업을 끝장냈지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미국하고 통화 사업을 다시 하면은 우리나라가 하방으로 조금 나아질 수도 있다 생각은 하는데 아직 뭐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당선되지 며칠 안 되니까 뭐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이고 어쨌거나 이재명이 되든 윤석열이 되든 위로 올라가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기대감으로
뭐 올라갑니다. 한두 달 정도는. 그리고 내리가죠. 여기에 변수는 우크라이나 변수가 지금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미국의 금리 인상 카드가 있는데, 우리가 미국 쪽에 뭐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은 미국하고 척을 지면서 그 러시아나 중국에 찰싹 달라붙어 가지고 미국과 척을 지면서 떨어지는 주가보다는 훨씬 적게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예상은 합니다. 따라서 나는 지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추세에서 지금 위로 올라갈 것 같아. 한동안. 근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어떤 사태가 어떻게 벌어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조금 유보적이다.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이거를 뚫고 내려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 그게 이번 3월 달에 될지 4월 달에 될지 5월 달에 될지는 모르겠는데, 우크라이나전도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거는 뭔가 모르게 확전이 좀 더 크게 된다든지, 또는 확전이 좀 더 되긴 되겠죠. 핵카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핵시설을 정면으로 정타로 공격을 한다든지, 핵무기를 뭐 사람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람이 안 사는 곳이라도 한 방 터트리면은 이런 장대 음봉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요런 하락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올라가더라도 한번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뭐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는 뭐 검색하는 뉴스, 내 귀에 들리는 뉴스를 가지고 이거를 가공해서 정보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차트만 가지고 보면은 지금은 올라가고 있다. 올라가는데 그나마 좀 웃기는 거는 외국인들이 많이 판다. 계속 팔고 있다. 그래서 아직 하방이 끝난 거는 아닌 것 같아.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우리가 만기일 날 이렇게, 그러니까 선물 옵션 만기일 이렇게 올랐지요. 그러면 미국이 다음 주 그러니까 3월 18일이죠. 3월 18일 날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미국이 다음 주 금요일 날. 그러면 5일 후에, 영업일로 5일 후에, 월화수목금 5일 후에 미국 장이 위로 갈 거냐 밑으로 갈 거냐. 우리나라 장이 위로 갔으니까 미국이 1%라도 지금보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안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갈 가능성은 좀 적어 보인다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 지금 뭐 정보를 갖다가 워낙 통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는데, 굳이 판단한다면은 이번 주 선물옵션 만기일 날, 미국의 만기일 날은 위로 좀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위로 가지 않을 때는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핵 무기를 만지작거릴 때, 그러니까 핵무기를 쏜다. 바이든이 그 2월 16일부터 러시아 푸틴 보고 전쟁 일으킨다, 공격한다 하니까 결국 공격을 했지요. 뭐 거의 뭐 가스라이팅 수준입니다. 요번에도 만약에 바이든이 핵무기 공격은 없다 했는데, 계속 없다 하면 없겠지만은 할지도 모른다 이러면 그 불안감에서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고 좀 이따 얘기 같은데, 그래서 미국이 이번 옵션 만기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지금보다는 좀 더 위로 가서 끝날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아직도 하락이 끝나지 않았다. 여기서부터 하락을 냈고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연결파동이 나오고 X파동 나오고, 다음에 다시 재차 하락이 나와서 이 하락이 끝이 나는 거다. 그 다음에 강한 반등이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취임식이 뭐 5월 달이죠. 5월 전에 이 저점을 뚫고 내려가서 올라오는 게 모양새가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5월 전에 이 저점을 뚫는 뭐 그런 형태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렇게 혼잡스러울 때는 영상을 안 만드는 게 맞는데, 뭐 그래도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뭐 50대 50이 아니고 뭐 51%라도 1%라도 많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다 떨어진다고 보이는데 나는 조금이라도 많기 때문에 위로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위로 얼마나 많이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기 20일 라인까지는 뭐 거의 오겠지요. 20일 라인까지는 20일 라인까지는 뭐 90% 이상 올 거고, 요 싼 고점 한 2800 라인까지는 올 가능성이 글쎄요 한 절반 정도 있을라나, 한 20, 30% 정도 있을라나,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한 일주일 동안 조금 올라올 가능성은 있는데, 이 선물로 바라보면은 최소한 362 근처 정도는 올 가능성이 높고, 나는 지금 요 354지요. 354인데 여기서 최소한 7포인트 정도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포인트면은 361 정도 되는데, 361 정도는 뭐 최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야간장에는 또 좀 빠졌습니다. 야간장이 352.0으로 끝이 났는데, 352.0이 어제 종가보다 어제 그 저가보다도 낮지요. 어제 저가보다도 낮습니다. 그래서 반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는 건지, 아니면은 반등했다가 재차 이걸 뚫고 내려갈 건지, 둘 중에 하나를 판단하라 그러면은 나는 조정을 받고 재차 올라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저점이 깨지면은 하방입니다. 하방.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하방입니다. 따라서 조금 올라오면은, 왜 상방을 얘기하냐면, 올라오면은 적당한 시기에 수익이 나는 종목은 털어라. 그래서 상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종목은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필요가 없다. 쪽입니다. 필요가 없다. 그리고 바닥이 확인된 다음에 주식을 다시 들어가도 크게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만약에 이 저점이 깨진다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뭐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바닥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지요. 그나마 윤석열이가 친미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나마 우리나라 주가는 그 빠지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뭐 요런 거는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이가 뭐 친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간주를 했지요. 근데 우리는 미국과 유일한 동맹국, 유일한 게 맞나 모르겠는데 유일한 동맹국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지 않으면 누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미국과 동맹을 맺은 국가는 전 세계에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뭐 긴밀한 협조 관계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가장 가까운 관계는 아닙니다. 뭐 우선순위로 5번째 뒤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동맹을 맺은 국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승만의 업적이죠.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입니다.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국민들이 욕하는 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좋아하는 대통령들은 전부 다 나쁜 놈들이고, 뭐 별 좋아하지도 뭐 싫어하지도 않는 존재가 없는 대통령들도 있지요. 뭐 그렇게 나는 개인적으로 나눕니다. 뭐 내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욕먹은 대통령, 욕먹고 있는 대통령들은 훌륭한 대통령이다. 왜? 국익을 위해서
목숨을 걸은 사람들이라서 나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 하락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바뀌었다. 나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많이 떨어질 가능성은 적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떨어지 봐야 뭐 2야 2000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은 나는 거의 없다 생각을 합니다. 2500이든 뭐 2200이든 이 언저리 안에서 바닥을 찍고 돌아서면은 그게 바닥이 될 가능성이 꽤나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볼 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예측이 잘 안 되는데 어쨌거나 이것도 바닥에 거의 저음했다. 여기서 더 빠지더라도 그래 많이 빠지진 않는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500포인트, 1000포인트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생각합니다. 거의 없다. 안 빠진다 얘기는 아닌데 거의 없다. 뭐 빠져봐야 몇백 포인트 많이 빠져봐야 빠졌다가 반등이 들어온다. 반등이 들어오면 어디까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뚫고 날아가지는 못하겠지요. 반등이 얼마큼 들어왔다가 재차 하락을 할 텐데 그 하락이 전 저점을 뚫는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은 뚫지 않는 하락이 나올지는 뭐 지금으로서는 판단이 솔직히 잘 안 됩니다. 지금 당장으로 볼 때는 나는 일단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 솔직히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은 여기서부터 급등한 데 대한 조정이 끝나고 나면은 재차 상승을 할 거다. 상승하는 어느 정도까지 하냐? 뭐 이런 추세를 꼽으면 일단 이 추세 정도까지는 상승을 할 거고, 뭐 조금 더 올라간다면은 뭐 전고점 정도 올라갈 거고, 뭐 조금 더 올라가면 그 전고점 정도 올라갈 거다. 뭐 조금 더 올라가면은 뭐 요 저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 좀 더 세면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가까운 미래 이번 주는 다음 주는 요 저점과 요 고점 사이에서 움직일 건데 밑으로 뚫릴 가능성보다는 지금 위로 뚫릴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인다. 핵카드 만지작거리는 소리가 자꾸 나와가지고 불안을 조성하지 않는 한 위쪽 방향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